Well, greetings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nd welcome to 네, this rather remarkable session 좀 훌륭한 3.1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분과 세션 세 번째인데요. 변혁 교육의 발전은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사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변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 함께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사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G셋의 역할을 하고 ESD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SD와 G셋은 각 수업적인 차원에서 실행이 돼야만 합니다. 유네스코가 교사들이 GCED와 ESD에 대한 교사들의 준비성에 대한 연구 조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ESD라든지 G셋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즉 자신감 부족과 지식 부족, 그리고 너무 복잡한 커리큘럼, 그리고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인 학습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교사들은 또한 교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툴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번역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변혁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을 더 준비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초기 교사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변혁 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이러한 리소스라든지 문맥에 대해서 준비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그리고 변혁 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핵심적인 역량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짐 테일러이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신 패널리스트 분들도 환영합니다. 또한 저희 오늘 두 분의 패널리스트가 계신데요. 먼저 디삼시데스 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교육 청소년 스포츠부의 교육 정책관이십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디 박사님. 그래서 환영의 말씀과 더불어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르완다에서 제가 접속을 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따뜻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짐 연구원님. 네, 추후 토론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글로벌한 시민이신데요. 캄보디아에서 오셨고요. 현재는 르완다에 계십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 계신데요. 변혁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시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어떻게 변혁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패널리스트를 소개해드리면 미에케 반 잉헬렘이 벨기에에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굉장히 학생들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에케 님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측에도 감사드리고요. ASP 네트와 입스에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사 교육 기관으로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켄님은 강사이시고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회원 강사이시고요. UC 루에벤에서
예비 교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네스코 측에도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유네스코의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미래를 함께 재상상하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모습이 좀 화면에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은 전 세계 교육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취했습니다. 개개인이 아는 것을 배워야 됐다고 생각을 우리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다시 재상상해 보시는 것인데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인 맥락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교육이 인류의 혜택을 위한 것, 그리고 전 지구적인 혜택을 위한 것이고 공동의 선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그리고 개인을 교육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닥터 디님과 미에케 교수님이 함께 계신데요. 이 굉장히 선구적인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현재 기후변화라든지 인간들 간의 충돌,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시켜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디 박사님을 모실 텐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어떻게 학습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사람들에게 역량을 줘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디 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쌈시데디라고 합니다. 네,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 교육 청소년 스포츠부 교육 정책관입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 교육 부문의 정책 이방가로서 오늘은 교사들의 교육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교사들을 어떻게 준비를 시킬 것인지, 그리고 전문적인 역량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네스코 그리고 압세이유 측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제5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 발전 건강한 삶을 위한 변혁교육 포럼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스크린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 내용을 다룰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캄보디아의 교사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지, 그리고 21세기 역량을 어떻게 저희가 함양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캄보디아에서는 가장 최우선 순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교사들의 역량을 개선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역량을 개선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정책 이방가로서 저희는 이 지역의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학교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관계자,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이 교육의 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년 동안 학교에 계속 이제 다니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학교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양질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교사가 되려면 결국에는 교장이라든지 학교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 교육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재정 지원도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학교가 잘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현재 교사들의 역할을 조금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 전에는 단순히 과목을 가르치는데 치중이 되었다면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냥 단순히 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교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국한이 되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가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뭔가 역할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사라는 것은 평생 학습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꼭 좋은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그러한 스킬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줬던 거는 좀 과거의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미래에 맞춰서 저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교사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리고 교사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이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정책 행동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2014년 말에 저희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초에 완전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같은 경우는 벌써 도입한 지 5, 6년 정도가 됐는데요. 여전히 이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만성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역량도 조금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맞춰서 저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교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이 전반적인 기준 같은 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아니라 이 교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기준에 따라서 교사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교사들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조금 더 동기부여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고요. 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학생들을 더 잘 대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K12 커리큘럼 프레임워크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제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트레이닝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이 교육부라든지 또 이 교사들에 대한 이 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기관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교육 관련해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캄보디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정책 기반가 입장에서는 더 해야 될 일이 많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더 중요한 것이고 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육가 입장에서도 더욱더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의 교육 체제를 바꾸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이 제도를 저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교사들의 커리어를 도와주는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적인 이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정책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제공하는 제공가들, 그 다음에 뭐 이 학교 관리자들, 정책 기반가들, 그 다음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다 같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사들을 더 잘 준비를 시킬 수 있을까요? 예비 교사들을 더 잘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요. 캄보디아에서는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 학업 성취도가 높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제로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 시험 자체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면 2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이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이제 이 현지에서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자이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2년짜리 프로그램이 있고 또 4년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둘 다 파일럿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2년 프로그램과 또 4년짜리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다른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2년짜리 프로그램은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짜리 프로그램만 남기려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양쪽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국가 교육 기관이
있는데요. 이 교육기관에서 인정한 사람들만 교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과목에 있어서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여기 한번 교사를 하고자 좀 이 과정을 거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고등교육에서 또 이제 가르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이 훈련들을 그러니까 교육기관들의 교육을 거쳐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외 방법으로 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현직 교사들의 퀄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과연 갖춰져 있는지를 본다면 현직 교사들의 50% 이상이 사실은 이 학사 학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중등교육만 졸업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이제 채용이 됐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직 이제 교사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 40년 동안 이제 그 교직에 있었던 교편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50대인데요. 그런데 더 많은 이 교사들이 최소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또는 2년 정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 고등교육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중등교육 이상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그러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의 개혁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교사들의 그 자격 요건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에서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이 역량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아세안 국가들끼리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맞춰서 결국에는 2020년 이후에 조금 더 능력 있는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 교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자격 요건이 좀 낮다라는 그런 자격 사항이 좀 낮다라는 게 조금 단점일 수도 있겠고 뿐만 아니라 ICT 기기라든지 아니면 연결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비 교사 그다음에 현직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영어의 그 교육이라는 것도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 교재가 많지 않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 티칭 컨텐트 내용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 저희 현지어로 되어 있는 이 뭔가 자료라든지 이런 교재가 많지 않다라는 것도 한 가지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전문적인 역량 프로그램을 저희가 얼마 전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더 그 범위를 넓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교사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격 요건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CPD 를 통해서 저희가 또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유네스코라든지 GP라든지 자이카라든지 코이카 ADB 그다음에 세계은행 등과 같이 저희가 이 교사들의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라든지 교실이라든지 CPD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기반의 여러 가지 경영 정책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더 동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교사들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mois.gov.kh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Q&A 세션, 토론 세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a huge 네, thank you to Dr. 감사합니다, 디 박사님. 정책 전문가로서 캄보디아에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가능성이 새롭게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캄보디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이티 박사님이 현재 루안다에서 접속을 해 계신데요. 루안다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ASP 내 학교들이 이러한 새로운 생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지 학습자들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도 세계가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학습하는 법, 스스로 배우는 법을 안다면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 배웠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urning point.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렸던 유네스코의 책이 이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굉장히 선구적인 정책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이 바로 디 박사님이십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다음 연사는 교사들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교사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은 영감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시는 분이고요. 이제 벨기에에서 미에케님께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미케 베닝엄이고요. 벨기에 루벤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짧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저는 저희 벨기에 루벤에 있는 교사 교육 기관인 UCLL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와 관련된 ASPNet의 멤버 학교입니다. 저희는 IEC라고 부르는 국제교육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네스코에서부터 영감을 받은 이 국제적인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실험적인 연구식 역할을 하면서 전체 교사 교육 프로그램과 전체 기관에서 혁신을 촉진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교사 교육 부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플랑드르 교사 교육의 학생들이 이 국제 프로그램의 수업을 따르고 있고요. 다양한 국적과 문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국제 학생들이 이 플랑드르 교사 교육의 학습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 활동은 점점 더 통합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국제화, 세계화를 실현을 하고 교사 교육에서 다학제적 학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숫자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요. 4, 5, 8, 17이라는 이런 중요한 숫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는 우리 프로그램의 기초입니다. 바로 SDG4의 4입니다. 저희는 양질의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이것은 SDG4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했고 특히 저희 교육 과정, 특히 커리큘럼에서 명시적으로 4.7을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4라는 숫자는 또한 교육의 4개의 축이자 기둥을 나타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SDG가 공식화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 델로루스의 보고서인 학습, 내면의 보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의 4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새천년의 시작과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의 첫 번째 지속 가능성을 앞두고 저기가 이런 것을 구축을 했고요. 저희에게는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한 학기에 저희는 학습 방법에 대한 과정을 제공하는데 학습의 기회를 어떻게 찾아내고 포착하고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실습을 해보고 지식을 사용하고 혁신하고 그리고 함께 공존하고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함께 창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50년 공존을 위한 주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요. 친절, 공감, 감사에 대한 개인적인 성장을 배우는 과정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기에는 프로그램의 구조라든지 교육과정의 컨텐츠가 유네스코의 5개 실전 영역을 기반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SDG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7개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숫자 8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핵심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프로그램의 학습 결과와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저희 접근 방식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접근 방식, 즉 저희가 가르치는 방법은 5개의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5가지 단계는 정확하게 선형적으로 이어지는 단계라기보다는 5가의 원칙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저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런 모든 활동들을 규정하고 때때로는 핵심이 되기도 하는 그런 원칙인 것입니다. 저희에게 변혁 교육이라는 것은 현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물의 전체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려는 노력에서 시작이 됩니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경청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스토리 서클이라든지 포토 보이스 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포토 보이스 같은 경우는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대화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가 이런 논의라든지 대화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국제적이고 다학제적인 대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대화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진짜로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관점을 경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대화는 공식적으로 수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수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대화는 2016년 브뤼셀 테러 직후에 이뤄진 대화입니다. 당시 무슬림 학생들이 캠퍼스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에는 모든 이야기를 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 출신의 플랑드르 학생으로서 벨기에에서 이슬람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학생도 있고요. 나이지리아 출신의 크리스찬 학생으로서 보코하람으로 인해서 나이지리아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청한 다음에는 깊은 이해를 위한 질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런 깊이 있는 탐구, 비판적인 접근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정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리 전략 과정 같은 경우는 초기 교사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줘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 특히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무언가를 궁금해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2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도록 가르치고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교사가 돼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지도 가르칩니다. 다음 단계는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커리큘럼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역사 교육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시스템 모델링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연습, 그리고 시스템 사고, 시스템 모델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는 다른 회원 대학들과 협력을 했는데요. 유네스코 ASP 회원인 네덜란드 다른 대학과 협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 사회학과라든지 헤이그 국제안보 프로그램 학생들과 협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학생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서로 알게 되고 공통된 목적을 찾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프로그램의 마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그룹으로 학습을 하고 개별 시험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그룹으로 함께 학습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상호 의존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후에 공동의 목표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함께 공동의 창출이 시작이 됩니다. 가능한 미래를 바로 구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사고에 대한 과정도 있는데요. 현재 사회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은 미래 공존 방식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갖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쯤에 되면 학생들은 파리의 OECD에서 자신들이 만든 결과물을 정책개발자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러한 정책개발자들은 트렌드를 구축하는 교육 출판물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프로젝트 주기 관리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스스로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상상하고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저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계화를 추구합니다. 이 사진은 최근 ASP.NET 체인지 이니셔티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교사들이 함께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국가로부터 참여를 해서 이러한 번역 교육을 디자인을 하고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맞도록 가상 공간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또한 크리에이트, 즉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기념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함께 파티를 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함께 즐기고 놀게 됩니다. 행사를 할 때도 이러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네트워킹을 합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네트워킹을 합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 배우고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교사라는 직업이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미래에는 변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뀔 것이고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해놔야만 합니다. 바로 저희가 루벤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케님. 굉장히 고무적이고 훌륭한 루벤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이를 다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러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들을 교육을 시킬 때 한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디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즉 정책과 관련된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많은 감정 그리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단순하게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실질적인 사실이라든지 팩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능력을 가르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 박사님께서는 아프리카로 가셔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루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자원이 있지 않다, 그런 경우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에게 어떻게 교사들을 장려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더 영감을 줄 수 있는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사들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때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사라는 것을 직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뭔가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감을 주는 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들도 또 교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 부문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것, 이런 것은 정책 입안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사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성을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은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를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단순히 우리에게 뭔가 지침을 주거나 아니면은 우리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교사들이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입안가 입장에서 또 학생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는데요. 사실 실제로 열정적인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업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모티베이션, 즉 동기부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카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장려하고 영감을 줘서 현재 루벤의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미카님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분께서 채팅창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들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Q&A 세션도 갖게 될 테지만 조금 저희 논의에 기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교사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한지 기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의 가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미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래 교사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렸던 발표 메시지는 교사들을 우리가 준비를 시키는 데 있어서 스스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혁에 대해서 교사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교사들이 변혁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실수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저희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동기부여를 위해서 실제 학습 경험, 독특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학생들이, 예비 교사 학생들이 혼자서 일하고 있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독특한 학습 경험 같은 경우는 다학제적이고 국제적인 학습 환경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러한 전 세계적인 관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시스템 모델링을 얘기를 할 때 다양한 관점이 없다면 이를 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포함하는 국제화, 세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제 간을 아우르는 학습도 중요한데요. 다양한 관점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네트워크, 즉 지역 네트워크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연계를 해야 하고요. 플란드스에서는 단일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 그리고 다른 세계의 기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국제기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글로벌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루벤에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교사들이 어떤 네트워크의 일환이 되면 스스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경험과 혼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이고요. 저희 최근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것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계 학교 네트워크를 저희가 구축했는데요. 다른 교육 기관들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 교육과정에서 두 학생, 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두 학생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글로벌 시민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완벽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는데 유네스코 책을 생각할 때는 미래를 우리가 재상상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재상상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연설에서 들었던 것처럼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맥에 있던지 간에 파트너십을 활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재상상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참가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미칸님께서 한 가지 SDG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SDG를 지금 언급을 하셨는지 채팅창에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자들께 드리는 질문이고요. 어떤 SDG를 계속 언급을 하셨는지 여러분께서 채팅창에 채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채팅창 관리자가 정답인지 아닌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시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모든 사람들, 모든 참가자들에서도 질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들으시면 나중에 네 가지 중요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경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열심히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학생들의 경험을 들어볼 텐데요. 대학 과정에 참여를 해서 국제 학생으로서 참여를 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젤론카, 아젤라구바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데론카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제리아 출신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의 입장 그리고 교사의 입장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번역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전문적인 그러한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습 역량을 이제 구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연한 그러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파이스에 맞춰서 그러니까 페이스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저희가 같이 구축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문화를 만듦에 있어서 그리고 시스템을 만듦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간의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괴롭힘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번역 교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sn't that wonderful? 네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막 열의가 느껴졌는데요. 어, 물론 지금 들었던 얘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어떠한 SDG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부분 다 정답을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는 이사벨 산체스 학생으로부터 잠깐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혁 교육이라는 게 이제 교실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사벨 마리아고요. 저는 스페인 남쪽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에라스무스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학습이 번역적이 되려면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에라스무스 교환학생으로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우리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더 흥미롭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고 친구들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경험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연 환경도 가꿔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할 때 교육이 번역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야외로 데려가서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흥미로운지를 가르쳐 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어떻게 플라스틱을 더 사용을 줄여야 하는지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학습은 주변 환경을 가꾸는 것에 대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래서 학습은 주변을 가꾸는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학습이 케어링, 즉 가꾸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스페인에서 학생이 번역적인 교육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분의 얘기를 들 때 볼 텐데요. 로이나 히바나님께서 노멀 대학교에서 행동에 기반한 실제 학습 커뮤니티의 경험을 공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아나라고 합니다. 필리핀 로이만 대학에서 지금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번역적인 교육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혁신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딥러닝, 심층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액션 교육의 일환으로 실제로 내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저희 노력을 해서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해서 애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번역 교육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로이나 학생이 필리핀에서부터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번역 교육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실행 기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학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생활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또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티처스 컬리지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 분이 지금 또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이 SDG가 어떤 SDG였는지에 대한 제가 잠깐 경진대회 같은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다 정답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SDG가 무엇인지, 네트워킹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SD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지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트워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SDG가 무엇인지를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또 다른 이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티처스 컬리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번역적인 교육에 기여를 하는지는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수업을 디자인을 할 때 몇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판적인 자기사고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떠한 관점을 교실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저희 커리큘럼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초기 단계부터 학생들로서 또는 교사로서 자신들이 교육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를 사고하게 되고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은지를 스스로 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사고는 학습에 대한 깊은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이런 관점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새로운 아이들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계속 학습자들 간의 대화가 중요한데요.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를 면밀하게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논의를 저 없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개방적인 그런 논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번역적인 교육을 위한 요소는 연결성입니다. 객원 연사도 저희가 초청을 하고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사도 초대를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것과 실천할 수 있는 것 간에 연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클라이언트를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의 평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나중에 현사님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미카님을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디 박사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든 참여자분들 SDG 17 17개, 17번이 네트워킹에 중요하다. 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트워킹이고 이것이 SDG 17번이었죠. 미카님, 이제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펠리사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현장에서와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생활과의 연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그러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학습을 모두 통합을 해야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저희가 파티도 하고 여행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태도의 변화를 우리가 보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것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 번역 교육에 우리가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사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면 평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평가를 위해서는 조금 다른 역할이 필요합니다. 좀 너무 통제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학생들과 뭔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미리 어떤 학습 결과가 나타날지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학생들과 함께 무언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학생들이 말한 그런 영상을 보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결과가 어떤지를 스스로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번역 교육의 학습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이러한 학습 과정이 너의 기준에 부합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학생들과 함께 교육자로서의 관점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반영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제라든지 학문에 대한 평가보다는 연구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을 하면서 탐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학습뿐만 아니라 평가에도 번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G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평가할 수 있는 렌즈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번역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떻게 질문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번역적인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유네스코의 책이 중요한 것 같고요. 디 박사님도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말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디오 영상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실에서 많은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고 또 배우는 과정이 통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요. 게임을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실 내에서의 경험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법이 됐건 아니면은 이 실행 기반 교육이 됐건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또
그 활동을 진행을 하는 것이건 학생들 간의 토론이 됐건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시키는 것이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교실 내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40년 정도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학교에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 이제 학생들과는 조금 전혀 다른 환경에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따라서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공식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대화라든지 토론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 나의 그 학우들과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미래를 위한 그 스킬을 더 함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카님도 이러한 학습은 더 나은 질문을 하기 위한 학습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학생이었을 때는 선생님들이 선택을 다 했고 참여자들 그리고 학생들은 참여하면서도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직접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세션을 끝내기 전에 이제 설문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이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사용을 하셔서 여기 이미지를 접속을 하시고 슬라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QR코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숫자는 020067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이 숫자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설문조사에 13개의 지금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4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역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선택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 다른 거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면은 다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옵션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지금 설문조사 하는 동안에 모든 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전체 이런 자료들이 다 디스커션 보드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제가 녹화도 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체 포털에 디스커션 보드에 가시면 이 모든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되면 그 결과도 저희가 또 디스커션 보드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미카님이 함께 계신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 세션에 도움을 주고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셋만 참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유네스코, 에스피넷, 카티안가, 데니 파딜라 님께서 도움을 주셨고요. 멜라니 산토, 에릭 에시탈라님께서도 지금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아마 미카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봤던 그런 영상에 대한 것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나 같은 경우는 제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ASP 넷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저희가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 함께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사 교육자들에게도 많은 그런 역량을 강화해주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나중에 학생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교사 교육기관 분들과도 협력할 수 있게 되어서 SP넷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티아님, 줄리님 감사드리고요. 전체 팀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리더는 ASP 넷의 리더가 제리님인데요. 그래서 제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ASP 넷은 교육 네트워크 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네트워크 중에 하나이고 가장 최대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로서 번역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ASP 넷을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함께 협력해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우리 미래를 함께 재상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디 박사님도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정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청중분께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디 박사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교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자들이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스킬이나 그리고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타인을 위해서도 저희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리고 학교 모두가 굉장히 즐겁게 학습하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학습을 했을 때 생산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즐겁게 배웠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디 박사님 감사합니다. 데니파딜라님이 저에게 지금 APC, IEU 역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좋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에게 오늘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디스커션 보드에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 함께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야 하고요. 우리의 미래를 함께 재상상해야만 합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영감을 주는 교육을 위해서 최적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교사 학습자들은 이러한 변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더 스스로를 잘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GCD와 관련된 학습을 더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교육에도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디스커션 박스도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 박사님, 미카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세션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디에 계시든지에 따라서 지금 아침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고 저녁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줄린 박사님께서도 지금 접속을 하셨는데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같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임님.
그리고 미케님, 디 박사님, 그리고 멜리사님, 모든 훌륭한 분들께서 훌륭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ASP의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모두 한 명 한 명이 번역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긍정적이고 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사장님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포럼도 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SP.NET에는 400개가 넘는 회원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이 다 오늘 세션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